네, 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첫 실습 이후에 우리가 전복 순살무게 예측 모델을 기계학습이랑 딥러닝으로 만들어 봤잖아요. 이후에 좀 제가 디테일한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시간인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본떠 옵니다. 인간의 신경망 안에는 신경세포가 있고 뉴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 들어와요. 1번, 2번, 3번 자극이 들어오고 임계점 이상이면 여기 끝에 뭐 시냅스라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툭 터진다고 해요. 자극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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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요 여기 있는 여기도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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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이게 거꾸로 되면서 잡아 당기거나 뭐 밀치면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인공신경 세포는 우리가 여기에 X고 X1, 2, 3고 그다음에 여기 가중치가 있어서 그 값에 대해서 편향까지 더하면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임계점 이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별하냐? 바로 활성함수를 넣는 겁니다. 네. 활성함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인간의 신경망에서 본떠 왔으니까 인간의 신경망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최대한 비슷한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입니다. 예, 요 식이에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비슷하죠. 이렇게 싹 여기 비슷한데 네. 그러면 미분값이 최대 0.3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미분을 한 3, 4명만 3,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값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렐루입니다. 렐루. 그래서 일정 이상에는 값을 그대로 보내줘요. 왜? 기울기가 1이니까. 미분을 몇 번을 해도 값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임계점 이하의 값은 0으로 값이 소실되는 거예요. 일부러 임계점 이하니까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 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 맥스 함수는 요 값이 있으면 그 최대값을 선택해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의 활성화 함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쓰임을 말씀드릴게요. 딥러닝에서 입력층과 은닉층은 무조건 렐루로 한다고 하면 돼요. 뭐 다른 함수도 솔직히 더 많아요. 더 업그레이드 된 함수도 많지만 기본 인공지능 뭐 초중고 뭐 대학교 초반 입문 정도에서는 요 함수로만 하시면 돼요. 예, 다른 뭐 정말 좀 고난이도의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해하지 않고 쓰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입문에서는 요 렐루, 입력층과 은닉층에서는 요 렐루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면 계속 아까 전복 순살 무게 같은 경우에는 15번 학습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력층과 은닉층에서는 이 렐로 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복 순살 무게처럼 이 예측 회기일 때 예측이나 회기일 때는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그냥 하나가 있고 활성함수를 안 썼잖아요. 근데 이항 분류 뭐 죽느냐 사느냐 yes or no 뭐 당뇨냐 아니냐 이런 yes or no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때는 요 마지막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함수에 요 시그모이드를 활성함수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면 수수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렐로는 입력층과 은닉층에 모두 다 렐로 함수고 시그모이드는 딥러닝 중에서도 이항
분류를 할 때 마지막 출력층에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소프트 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 맥스 함수는 이제 그 다항 함수, 예를 들어서 붓꽃이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 세 가지 종이에요. 또는 숫자 필기체 할 때 0부터 9까지의 숫자 필기체를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지만 그 정답의 개수가 2개 초과일 때, 3개 이상일 때는 그 딥러닝의 출력층이 그 정답 개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딥러닝에서 마지막 출력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력층. 여기 오른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딥러닝인데 예측일 때는 출력층이 무조건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딥러닝인데 분류다. 그러면 출력층이 하나인데 안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인데 다항 분류다. 이럴 때는 출력층이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정답 개수만큼 있고 요때 소프트맥스 함수가 들어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내 머리 안에 이 인공지능 지식을 막 이렇게 껴 담는 게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책 교재랑 코랩이랑 요 영상을 계속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거 내용 거기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서 이게 인공지능 학습의 길이인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인데 그때 그거야.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모르겠어 하다가 갑자기 점핑합니다. 진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거를 다 흡수하려고 하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가끔은 좀 넘어갔다가 그 다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딥러닝식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시그모이드처럼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죠. 인공지능 순살 무게 예측 인공지능 실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